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태조께서 통일 후 외관을 두고자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지방의 호족이 백성을 수탈하니 외관을 파견하소서. 외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외관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관. 자, 그러자 그대가 올린 시무 28조를 반영하겠노라. 자, 시무 28조 나왔습니다. 자, 시무 28조 누굽니까? 최승로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왕, 고려시대 성종이 되겠죠. 성종. 자, 성종이 이제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성종이란 거. 여러분 잘 구분하실 줄 알죠? 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제가 아까 외관 파견해서 지방관 맞죠? 12목 설치, 각 중요한 어떤 지역을 12개를 지정해서 여기를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이.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쌍계 건의로 과거 제도를 시행하게 했다. 이건 언제죠? 고려 광종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 태조입니다. 고려 태조. 자, 태조 이성계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태조 왕건이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왕건입니다. 4번,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식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요건 언제입니까? 고려 경종 때 모습입니다. 경종 때 전식과 시정전식과가 만들어졌죠. 자, 시정전식과가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이제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다음 문종 때 경정전식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또 이렇게 전식과가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5번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반이 확대되었다. 전민 변정도감, 그렇죠?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불법으로 소유했던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자, 불법으로 이제 양민들을 이제 불법으로 노비화 시켰죠. 그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거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바로 신돈을 고용해서 신돈을 등용시켜서 이런 전민변정도감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갔다. 이게 이제 고려 후기 때 공민왕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농민생활 안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리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쌓인 이자가 원곡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조절을 위해 뭘 설치했다? 땡땡땡을 설치했다. 뭐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물가 조절 기관이네요. 그렇죠? 물가 조절 기관 찾아내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상평창 바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상평창 이름부터 뭡니까? 항상 평평하게. 그렇죠? 물가가 어떻게? 항상 평평하게. 그게 이제 물가 조절 기관.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제 물가 조절을 한다. 나 물가 조절하는 기관이야. 라고 이미 칭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진대법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진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거 어느 시대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죠. 고국 천황 때 빈민구제를 위해 설치했던 게 바로 진대법입니다. 당시 이제 재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를 통해서 이런 진대법을 시행하게 된다. 자, 3번 영정법을 실시할 수 있는 영정법입니다. 당시 이제 전세를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이제 전세를 어떤 그런 좀 개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정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정법. 자,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에서 6두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요게 바로 영정법. 언제냐면요. 조선 후기 인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영원히 고정시켜버리겠다. 자, 4번 해민국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민국. 자, 여러분들 해민국 뭡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의료기관이에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요건 이제 고려시대 의료기관인데 뭐 환자를 고치느냐? 환자 고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의약품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을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이제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해민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환자 치료하는 기관. 이건 동서대비원이라고 합니다. 동서대비원. 자, 동서대비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죄위보라고 또 있거든요. 죄위보. 동서대비원은 환자 치료라고 해서 환자 치료. 환자를 치료한다. 죄위보 같은 거는 이제 빈민구제 재단이에요. 빈민구제를 위한 재단.
이 재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금 마련하는 거 아시죠?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빈민을 구제하겠다. 요게 바로 제2보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또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또 이제 빈민 구제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양형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양형고. 자, 양형고는요 이제 예종 때 설치했던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는 거죠.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고려 중기 때 사학이 뭐 최충원 같은 그쵸? 이 문헌공도가 문헌공도 같은 사학이 융성해지자 국가에서는 이제 관학을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칠제라는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학재단 같은 것도 마련했다. 그게 바로 이제 양형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의 간섭을 받던 이 시기에 자, 뭐 이미 나왔네요.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나누는데 원의 간섭을 받던 이 시기에 뭐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수월 간음도가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고려 후기 원간섭기의 모습입니다. 원간섭기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바로 그냥 거기 이 시기가 나왔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서역 기행문인 왕호천축국전이 쓰여졌답니다. 왕호천축국전. 자, 해초 스님이죠. 언제입니까?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해초 스님입니다. 해초. 자, 두 번째 대리석으로. 자,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탑입니다. 경천산 10층 석탑을 제작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이게 원간섭기 때죠. 원간섭기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게 뭐냐면요. 원간섭기 때 원의 영향을 받았어요. 원의 영향. 약간 뭐 라마교 쪽에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조선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또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유사한데 다릅니다. 조금은.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승려의 사리를 안찬 승탑이 처음 등장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자, 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 그 신라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승탑. 자, 선종의 사리를 처음 안치한 거죠. 안치한 승탑. 또 다른 말은 이제 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도. 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도. 자, 4번. 왕실의 무덤으로 돌무지 덧날 무덤이 조성되었다. 돌무지 덧날 무덤. 자, 신라 초기입니다. 신라 초기. 신라 말고 상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라 상대. 자, 신라 상대. 통일신라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설총의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요것도 이제 언제냐면요. 통일신라 초기 신문학 때예요. 통일신라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뭐지? 나머지 보기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기를 좀 약간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만 하고 계신다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왕이 보현원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오문 앞에 당도하자 시신들을 불러 수를 돌렸고요. 뭐 보현원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왕의 어떤 그 별장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용물이 아니고 저물역에 어가가 보현원 가까이 왔을 때 이고가 나옵니다. 자, 이의방도 나오네. 이고를 잘 몰라도 이의방은 여러분들 좀 알 거예요. 앞서가서 왕명을 핑계로 순건금을 직결시켰고 왕이 막 문을 들어서고 신하들이 물러나려 하는 찰나에 이고 등은 왕을 따르던 문간미 높고 낮은 신하와 황관들을 모조리 살해했답니다. 문관들, 신하들, 황관들 살해했다고 하죠. 이에 땡땡땡 하고 정중부 등은 왕을 궁궐로 도로 데리고 왔다. 진짜 왕을 볼모로 잡은 거네요. 딱 보니까 뭡니까? 정중부 나왔죠. 이의방 나갔죠. 자, 보현원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이의방하고 정중부 딱 나오면 그리고 문관들과 황관들 살해했다 딱 나오면 뭡니까? 무신정변이 되겠네요. 무신정변.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신정변이라는 게 지문에 딱 나와 있어요. 자, 이후의 상황 이후에 사실을 옳은 것은 그러면은 무신정변이 있은 후에는 약 100년간 무신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바로 그 무신정권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딱 보는 순간 뭐 상황 이후인데 뭐 한 200년 후에 뭐 상황 모습을 골라내라고 하겠습니까? 중국 문제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무신정변 이후니까 무신정권 때 모습을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1번 역시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만저, 그쵸? 우리가 이제 뭐 이의반 것도 있지만 이의민 같은 경우에서 이의민, 그쵸? 대표적인 또 무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의민 같은 경우는 이제 천민 출신이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동네 양아치였단 말이죠. 예, 그 동네 양아치가 이제 무의 어떤 능해 가지고 이제 또 정권의 어떤 그 무신 정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잠시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하층민들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의민도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런 하층민들의 반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주 명학수에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 그다음에 뭐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농민 반란, 그리고 노비 반란도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만적의 난입니다.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만적이 이제 노비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비들을 모아놓고 난을 일으키고 하는데 사전 발각되었고 죽음을 당했죠. 만적. 자, 도모하였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무신 정권대 모습이죠. 자, 나머지를 보면요, 다 이전 시대 모습입니다. 보면요, 이자겸이 왕이 되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 이거 1126년도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입니다. 무신 정권 이전의 모습이죠. 윤관이 별만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했다. 역시 이것도 무신 정권 이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 그다음에 의천이 교종 중심의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역시 고려 숙종 때 무신 정권 이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서희가 외교 협상을 통해서 강동주로 획득하였다. 이건 성종 때 얘기입니다. 역시 무신 정권 이전이죠. 이거는 뭐 973년도, 그쵸? 이게 언제냐면 10세기 후반 쪽입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12세기예요, 12세기. 그쵸? 한참 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런 사이 문제 많이 나오죠?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동정벌은 불가하다. 딱 보니까 이성계네요. 사불가론을 들어서 요동정벌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가자. 요 위화도 해군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위화도 해군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양에 새로 지은 궁궐 이름을 경복궁으로 한다. 자, 경복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떠합니까? 자, 이미 이제 고려시대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개경이었죠. 이제 한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하네요. 자, 그 모습입니다. 이미 벌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때는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럼 이 사이에 그 사건, 들어갈 사건을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 같은 이 신흥 무인 세력과 바로 이제 급진 사대부 계층들은 무엇을 장악했습니까? 바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죠. 정치 권력. 그렇죠? 정치 권력. 개경에서 이제 결국 최영 등을 죽이고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우왕을 내리고 창왕을 세우게 되죠. 나중에 이제 공양왕까지 세우는데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자, 이와 함께 추진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떤 권력도, 경제적인 독점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과전법 실시입니다. 과전법 실시. 바로 과전법이 시행됐다. 1번이 유독 맞습니다. 정답이. 1번이 바로 과전법 실시. 바로 1391년 공양왕 때 이제 이 과전법이 실시가 됩니다. 경기도에 한정을 해서 수조권을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던 바로 이제 신진 사대부들에게 이제 토지를 분배하는 이런 과전법을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 언제죠? 무신정권 때예요. 예, 무신정권 때. 최충원 때죠. 최충원 무신정권 때입니다. 무신정권 때. 자, 정동행성이 혁파되었다. 자, 정동행성이 혁파된 건요. 근데 정동행성이 혁파됐다기보다는 정동행성 중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고려원에서 설치한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동행성이라기보다는 정동행성 중에 가장 그 내정 간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어요. 이문소. 이문소. 요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는데 언제 폐지하게 되냐면요. 이제 공민왕 때. 예, 공민왕 때 요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비안건법이 시행되었다. 노비안건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전민변정도안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비안건법은 언제? 네, 바로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예, 이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구서당 십정이 평선됐다. 구서당 십정, 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서당이라는 중앙군이 되겠고요. 십정은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뭐 구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신라인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인, 말가림까지 넣는 어떤 민족 융합체계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언제냐면요, 통일신라, 바로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 신문왕 때 이런 군사 조직이
조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역사서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역대 왕들의 행적을 날짜별로 기록한 역사서라고 나왔습니다. 왕의 말과 행동을 사관이 모두 기록하여 편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를 사초라고 한다. 아 사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왕이 죽은 후 편찬과 간행을 위해 임시관직을 설치하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편찬은 초초, 중초, 정초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모든 작업이 편찬에 사용된 사초를 모두 싣는 세초를 하였다. 다 몰라도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역시 있습니다. 사초 나왔고 사초 시정기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472년에 조선 왕조의 어떤 그런 모습들, 행적들을 기록한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역사서 해당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강목 같은 경우는요. 이거 안정복이죠. 안정복.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안정복이 쓴 책으로서 이제 언제냐면은 고조선부터 했어요. 고조선부터 해서 고려까지,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어떤 왕의 어떤 그런 업적들, 내용들을 이제 편년체 방식으로 썼던 겁니다. 이거 언제냐면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자, 동국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편년체로 작성했습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편년체로 작성한 역사서인데, 역시 이거는 언제냐면요. 이거는 성종 때. 이건 정조 때, 이건 성종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승정원이라고 하면 아시죠? 승정원은 어디입니까?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각종 기록, 문서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것들이 바로 승정원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려실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이긍익이라고 하는 이제 실학자가 이제 쓴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조선 태조부터 해서 현종 때까지 그 내용들을 그렇죠. 각종의 왕들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려실 기수 역시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이긍익입니다. 이긍익.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비석은 보물 614호 사천 흥사리 매항비로 내세 행복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면서 향나물이 땅에 묻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비석을 세운 땡땡땡은 향나물 땅에 묻는 무리 또는 향을 피우는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뭐 향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요 조직은 무엇일까요? 바로 향도가 되겠습니다. 향도. 자, 향도가 되겠는데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향도가 되겠는데 이 고려 시대입니다. 이 고려 시대 향도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처음에는 뭐였냐면 이 향나물이 태우면서 이제 태우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어요. 남들 신앙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이었습니다. 자, 이래 불교 신앙 조직이었던 이 향도가 이제 차후에 이제 언제 여말선초, 여러분들 여말선초 아시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여말선초에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불교 신앙 조직, 뭐 향나물을 땅에 묻거나 무리를 피우면서 그런 어떤 불교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여말선초에 가서 공동체 생활 농민 조직으로 변화했다. 바로 향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향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 향촌의 자치 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자치 규약으로서 뭐 지방 사족들이 이제 풍속 교화라든가 농민 통제를 위한 그러면서 성리학 윤리를 보급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게 바로 향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 규약입니다. 뭐 두레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자치 기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두레. 그다음에 경제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에 있는 거로서 이제 지방에 있는 향촌에 있는 유향소를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유향소 통제 기관이 바로 경제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향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방 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의 핵심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지방 사족들이 역시 주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대표적인 관직은 아니고 그렇죠. 자수별감 그렇죠? 지방 사족 자수별감이 이런 향촌 유향소를 또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안내문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뭐 나왔습니다. 조선 전기과학기술이라고 나오네요. 네.
조선전기의 민생안정 나왔고요.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며 발달한 과학기술의 사례를 모든 별로 조사한다. 자, 조선전기 과학기술에 대해서 적절히 아는 걸 골라내는 겁니다. 네 가지는요, 조선전기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하나는 아니겠죠. 네, 찾아내시면 됩니다. 조선전기 15세기, 특히 이제 세종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학기술, 우리 민생 안정을 위한 어떤 과학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조선만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는 시기, 바로 그게 조선 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6세기 이제 사림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과학 기술들은 완전히 등한시되고 오직 성리학만 중시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선 전기 과학 기술의 발전 모습들 찾아보시면요. 화약을 이용한 신무기였던 신기전. 자, 이건 뭡니까? 다연발 화살입니다. 다연발 화살. 뭐 100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다연발 화살, 신기전. 요것도 이제 언제입니까? 세종 때죠, 세종 때. 세종 때 이제 신기전도 있었고요. 뭐 비격, 뭐 또 여러 개가 또 화약 무기 같은 것들도 여러 개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2번, 과학적으로 광우량을 측정하는 치국이 이것도 역시 세종 때죠, 치국이. 그렇죠? 광수량 측정기. 그다음에 3번,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였던 자경루, 그다음에 해시계였던 앙부일구, 뭐 이런 것들이 또 언제입니까? 또 역시 또 세종 때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였던 칠정산 내외편, 내외편, 내편, 외편. 그래서 칠정산이 있습니다. 칠정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우리가 역법, 달력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거를 따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법에 사용했거든요. 우리 역법에 맞춰서. 중국 거를 우리 역법에 맞춰서 사용한 게 아니라 중국 걸 그대로 따와서 사용했는데, 요 칠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체 운동의 어떤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냐면요. 바로 당시 한양, 지금의 서울이게 되겠죠. 서울을 잡아서 이제 천체 운동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또 역법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언제입니까? 세종 때입니다. 자, 5번. 현존 최고,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죠. 직지심체 요절. 이건 1377년도. 자, 이건 국가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어디에서 가능했어요? 직지심체 요절하면, 자, 언제입니까? 청주에 있는, 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간행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어떤 인물인지 찾아내셔야 되죠. 네, 훌륭한 재상을 얻으면 육전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자, 그러므로 임금이 할 일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자리이니 그 직분이 매우 큰 것이다. 딱 보니까 요거네요. 재상정치론이네요. 재상정치론. 그리고 그 책은 조선 경국전에 나왔네요. 자, 재상정치론 주장했던 인물 누굽니까? 바로 정도전입니다. 삼봉정도전. 정도전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급진사대부로서 누구와 조선 고려 말 바로 이제 신흥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이성계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조선을 건국해 나갔죠. 이 바로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은 뭐냐면요. 나라를 통솔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재상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군주는 뭐 합니까? 군주는 그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재상을 제대로 뽑느냐 안 뽑느냐, 그게 바로 군주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모든 군주가 다 훌륭할 수는 없다. 좋은 군주가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좀 이렇게 군주답지 않은 군주도 나올 수 있지만, 군주의 역할은 뭐냐? 군주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느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상을 뽑는 거다. 인재를 뽑아가는 거다. 그 인재가 바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게 재상 정치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가 발전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불시잡변을 저술해 불교를 비판했다. 정답이 1번이네요. 불시잡변. 상당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불시잡변. 뭡니까?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바로 불시잡변입니다. 예, 이걸 저술했다는 거 정답입니다. 2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거 뭡니까? 당시 풍기군수였던 풍기군수 주세붕이죠. 주세붕. 예,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설치하죠. 나중에 이제 이거 사액 서원을 받습니다. 국가의 이제 왕에게 이제 액자 현판을 딱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제 백운동 서원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이제 명칭이 변화되죠. 네.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했다. 거중기 나오면 딱 나와야죠. 그렇죠? 정약용, 그렇죠? 화성축조에 상당히 잘 사용했죠. 거중기를, 그렇죠? 예.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를 제작하였다. 자, 백리척, 자, 잠이다. 백리척 자를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자, 요거 누굽니까? 정상기, 조선 후기에 있는 정상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조선의 고유한 자연을 표현한 인왕제석도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겸재정선이 됩니다. 겸재정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영조 때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입니다. 군역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제도로 농민은 1년에 군포를 한 필만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어. 원래는 2필 냈다는 거죠. 원래 2필을 한 필로 줄였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지. 왜냐? 자, 국방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쵸? 군대는 안 가는 대신에 너희들 군대 안 가고 싶어? 우리 군대는 우리가 국가에서 알아서 이제 모집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군포를 2필을 내. 라고 했었죠. 그래서 2필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한 필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국방비가 반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반이 줄어드니까 이 부족한 이 국방비를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에 무엇을 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지게 발급? 예, 지게 발급. 이거는 이제 언제입니까? 예, 이 근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하기도 고종 때죠, 고종 때. 조선 고종 때. 광무개혁. 예, 이거는 거의 뭐 1897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 국가의 재정에 귀속시켰어. 요거 저 정답이 맞습니다. 어장세. 자, 그다음 세 번째죠. 토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납부하게 돼 있어. 자, 토산물 대신, 특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요거는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동법.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업과 디귿 아니죠. 리을, 지주에게 토지 1겨당 2대 결작을 부과해서 결작 나왔습니다. 결작. 예, 요거 정답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재정 보충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충을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이제 넣었던 것들인데 지주한테 이제 쌀 1겨당 2두를 내게 했죠. 그러니까 또 왕의 입장에서는 지주들만 너희들만 희생해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원래 왕실의 어떤 그런 재정이었었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같은 것도 역시 국가 재정으로 이제 귀속시키기도 했고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추가하면은 선무군관포라고 있어요. 선무군관포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이제 좀 돈이 있는데 양반은 아니고 좀 돈이 있는 애들한테 야, 니들 말이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하나의 좀 이렇게 명예직 같은 거 하나 줄게. 그게 뭐냐? 선무군관이라고 명예직입니다. 양반 행세를 하긴 하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그 관직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국가에서 뭐 활동하는 그런 관리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의 명예직 같은 거죠.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걸 딱 주면서 대신 너희들이 1년에 한 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그것마저도 이제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이니까요.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